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가 되십시오. 여기는 미국 대사관 입구 한미동맹 강화 지킴이 현장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12시까지만 하고 10시부터 했는데 12시까지만 하고 서울경찰청 앞에서 우리 엄마방송 주옥순 대표가 기자회견 하는데 거기 가서 또 방송을 찍으려고 합니다. 그런 줄 아시고 채널 고정하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에 실린 만물상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무 재미가 있었어요. 민주당은 이 모든 게 이명박 탓이고 박근혜 탓이란 말을 입버릇처럼 하던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이 정권을 잡았으니 문재인 대통령은 책임 하나는 확실히 질 것으로 생각한 국민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찬송을 끄고 잠깐 재미있는 조선일보 만물상에 실린 실종 전략 이란 제목을 썼는데 이 신문을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재미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민주당은 이 모든 게 이명박 탓, 박근혜 탓이란 말을 입버릇처럼 하던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이 정권을 잡았으니 문재인 대통령은 책임 하나는 확실히 질 것으로 생각한 국민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정권에서는 대통령이 안 보인다고 한다. 책임이 명백한 일에도 대통령은 침묵하거나 아예 사라진다는 것이다. 청와대 비서실이 경찰까지 동원해 일사불란하게 대통령 30년 지기를 울산시장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 공작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심각한 사건으로 대통령 측근이 줄줄이 기소됐다. 대통령이 모를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대통령은 지금까지도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것은 역으로 이것이 문 대통령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뜻이라고 유추할 뿐이다. 문 대통령을 형이라 불렀다는 유재수 씨가 뇌물을 수천만 원 받았는데 왜요? 예? 수천만 원 받았는데 청와대 특감반 조사를 빠져나가고 오히려 연정까지 했다. 예상대로 정권 실세들의 규명 로비가 드러났다. 그런데 대통령은 유감 표명 한 번 없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문 대통령을 쳐다보는데 정작 본인은 먼 산을 쳐다보며 딴소리만 한다. 박원순, 오거돈의 권력형 성범죄도 국민은 대통령의 생각이 궁금했으나 역시 먼 산만 보며 침묵했다. 마치 대통령이 어디론가 사라진 것 같았다. 침묵이 아니면 유체 이탈 합법이 나온다.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조국 씨를 임명해 국민을 쪼개놓은 문 대통령은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했다. 불공정과 반칙 주인공들을 잇따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고선 청년들에게 공정을 37살이나 강조했다. 인사, 경제, 정책 실패가 이어졌지만 사과한 적 없이 남 탓이었다. 아랫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기도 했다.
자신의 기록관을 짓기로 하고 의사봉까지 두드렸는데 문제가 되자 불같이 화를 냈다며 아랫사람을 탓하는 시기다. 문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우리 공무원을 사살하고 시신을 불태운 북한의 만행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불행한 일,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공무원이 실종된 지 일주일 만이고 처음 보고받은 지 125시간 만이었다. 북한군 만행을 청와대에 보고하고 10시간 동안 대통령은 알지 못했다고 한다. 새벽에 청와대에서 긴급회의까지 열었는데 대통령만 몰랐다고 한다. 이 거짓말을 사실로 믿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대통령은 모르는 것으로 하자고 했을 것이다. 야당이 대통령을 찾는다는 1인 시위도 하고 있지만 문 대통령의 실종 전략은 바뀌지 않을 것 같다. 이동훈 논술위원회의 만물상에 쓰여진 조선일보 실종 전략이라는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하여튼 이 나라 정부 정말로 낙가적도 끊고 속은 금어서 누구든지 알 수가 없지요. 이 대사관 정문 길 건너편 세종대왕 동상 바로 뒤에서 또 민중당 패거리들이 거기서 그리고 시위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경찰들이 그 앞에서 줄 닫고 있네요.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여기 보세요. 지금 이 민중당 애들이 중간중간 산발적으로 저렇게 발바닥 칩니다. 또 길 건너편에도 또 있잖아요. 돈도 없고 신경도 마이너블을 그놈은 법제에 휘말렸다. 대단하다고. 드디어 개봉. 마침내 개봉. 대단 법제가 맞았네. 민중당 애들이 하나가 와서 소리를 지르다 경찰한테 끌려가서 이제 포기하고 또 가네요. KT 앞으로 가 있네요.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가시며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 내가 그러다 세상 길을 내려오고 빛난 별유가 하나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너의 찬이 걸으면서 나의 날개 나가는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 너의 천국 내가 되어라 세상 자, 잠깐 찬송 끄고 또 한 가지 타박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신문에 보니까 미국 대통령 선거가 269대 269로 무승부가 날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요, 29일 현지 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의 첫 TV 토론을 앞두고 이번 대선에서 어느 쪽도 선거인단 가반인 270표를 얻지 못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옵니다. 미국 헌법에는 이 경우 연방 하원들이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편 투표 등을 문제 삼은 트럼프 측의 소송 전 가능성도 커지면서 전례 없는 혼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필요 없이 빨리 그냥 270표가 넘어서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세금으로 치킨, 피자값 할인을 해준다. 서울시 배달 앱에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가 소상공인이 배달 앱에 지불하는 주문 중개 수수료를 낮춰주겠다면서
제로 배달 유니온이라는 배달 앱을 지난 16일 출범시켰습니다. 세금으로 주문한 음식값을 깎아주는 방식입니다. 간치페이로 전락한 제로페이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신문은 쓰고 있습니다. 나라야 국간이 망하든지 말든지 선심 쓰는 거는 하고 봐야죠. 안 그렇습니까? 예. 내가 늘 말하잖아요. 낙가족은 두껍고 속은 드문 사람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야당에서는 추미애 아들 모든 것이 다 혐의 없음 다 그냥 무죄로 판결이 났는데, 야당에서는 의혹을 밝힐 길은 국정조사와 특검밖에 없다고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공무원 총살 시끄러운 틈을 타서 발표하고, 여당은 사필 기정이라 하고 야당은 사죄하라 그러고, 야당은 있으라 마나 한 사람들이에요. 네. 있으나 마나 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재밌는 거 또 한 가지 시간 있으면 들어보세요. 오늘 조선일보 김대중 칼럼에 보니까 야당님 어디에 계십니까? 그런 제목으로 가지고 칼럼을 썼습니다. 문 정권이 뻔뻔하게 나오는 건 야당이 흥기탱천해봤자 호심 못 움직인다고 보기 때문, 야당은 어정쩡하게 서서 머무르지 말고 탈원전, 부동산, 공수처, 대북 등 대안적 공약을 천명하고 나서와야 된다 하는 제목입니다. 북한의 우리 공무원 살해 및 소각 사건이 있기 전인 지난주 초, 야당 국민의힘 의원 2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보수의 가치를 얘기하며 이런 말을 했다. 일찍이 이런 거짓말 정권, 이런 폭언, 이런 실언, 폭정을 일삼는 정권, 그러고도 이렇게 뻔뻔한 정권을 본 일이 없다. 기본을 다지고 익힌 야당이라면 이런 막가는 집권 세력을 물리치는 일에 이렇게 허덕일 수 없다. 그런데 지금 야당은 무엇을 하고 있나? 야당 의원들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지역에서 유권자들을 만나보면 보수를 꼰대 이미지로 본다. 유권자들은 좌파 정권의 행보에 대해 비판적이면서도 현 야당을 대안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그것이 우리 당의 고민이다. 우리도 꼰대 보수의 이미지를 벗어야 하지 않겠는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엊그제 주간조선 인터뷰에서 한 말이 오늘날 야당의 신경을 대변한다. 국민이 보수라고 하면 되지 말자는 것이다. 국민이 보수라고 하면 갖게 되는 부정적 이미지가 있다. 그런 보수는 되지 말자는 것이다. 우리 보고 좌클릭 했네, 중도로 가네 하는데 보수라고 고정 불변 무조건 지키자는 것이 아니라 시대에 맞게 새로운 것을 수용하자는 것이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노선에 많이 영향받고 보수 개혁 쪽으로 기울어진 것으로 보인다.
8년을 쉬었다가 지난 4.15 총선에서 다시 유권자를 만난 피 의원은 유권자의 관심이 많이 달라졌다. 과거에는 나라의 안보, 외교, 국제 상황 등에 대해서 관심을 보였는데 이제는 그런 것에는 별 반응이 없다. 내 주변 우리 가족과 동네 관심사가 전부인 듯 했다고 했습니다. 3.5 어묵으로 세의의 관심을 끌었던 주부는 놀랍게도 나도 문재인과 민주당 찍은 사람이라고 했다. 그들은 이 정권의 실정에 분노할 뿐 그 대안으로서 야당에는 관심이 없는 듯했다. 안철수 씨도 엊그제 인터뷰에서 지금으로서는 야권 단일화 해도 진다. 국민을 야권으로 대안을 여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제야 문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왜 저렇게 안면몰소하고 뻔뻔하게 나오는지, 무엇을 믿고 국민 목숨 하찮게 여기고 북한에 굽실거리는지 알 것 같다. 그래봤자 너희 야당이나 그 지지 세력들만의 분기탱천일 뿐, 그것이 표로 연결될 구도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확신에서 나오는 것 같다. 갤럽 여론조사 공무원 피살 사건 이전의 것이지만은 20대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의 생각은 달라지지 않고 있다. 문 정권이 퇴진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 보수가 정신 차리고 들어와서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허망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국민의 진정성 있는 표심이 움직이지 않는 한 문 정권은 저들의 주장대로 10년 넘게 갈 것이다. 그 어간에 한국의 보수는 망하고 말 것이다. 내년 4월 서울, 부산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기면 집권 세력의 기고만장한 하늘을 찌를 것이다. 국민 목숨이 인질 잡히고 북한의 선의에 매달리는 사태점은 별 유수거리가 아니게 될 것이다. 평화에 올인하고 공정을 상품화하고 북한과 어떤 형태로든 한 묶음으로 엮어가려는 통일 방안이 시도 때도 없이 제기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무시될 것이다. 조국 추미애 유의 국민 약 올리기 행태나 적폐 공정 게임은 활성화할 것이고, 대한민국의 대북 추종 한미 동맹의 이완은 불보듯 뻔하다. 그 예서로 2022년 대통령 선거마저 좌파가 가져가면 이 나라의 좌파화는 완결될 것이다. 야당은 국민이 보수 야당을 꼰대라고 본다며 어정쩡하게 중간 어디쯤에 서서 어디로 갈지 방향 감각을 상실한 채 머뭇거리고 있다. 차라리 당 전체로서 방향을 정했으면 좋겠다. 탈원전, 기본소득, 부동산, 공수처, 대북 이런 주요 노선에 대해 우리가 집권하면 이렇게 하겠다고 대안적 공약을 천명했으면 좋겠다. 그러지 않고 적당히 반은 이쪽 반은 저쪽에 걸치고 가면 집권은 영원히 불가능할 것이다. 대통령님 어디 계십니까? 물을 것이 아니라 야당 지금 어디 계십니까? 묻고 싶은 심정이다. 야당은 국민의 표를 얻기 위해 당의 하장을 고치고 옷을 갈아입느라고 안간 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훌륭한 정치는 국민에게 이끌려가기보다 국민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을 눈앞의 이익에서 이끌어내 나라의 앞날을 얘기하는 장으로 유도하는 것이 올바른 정치다. 이렇게 김대중 칼럼을 썼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김대중 칼럼 이 양반도 아직까지 본질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민주당이 큰소리치고 막무가내로 뻔뻔스럽게 나가는 것은 지난번 국민투표 총선에서 야당이 진 거 아닙니다. 철저하게 야당이 이겨도 많이 이겼을 겁니다. 근데 완전히 부정선거잖아요. 지금 사전투표 270만 장이가 완전히 부정
투표인데,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보세요. 부정선거를 해놓고 자기들이 감당을 못하니까 지금 6개월 이상 끄잖아요. 원래는 법적으로 3개월 안에 재검표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시간을 끄다 다급하니까 모든 것을 다 짜막히지고 하려고 지금 어제부터 우리 자유우파에서 선관위에 가서 어제부터 밤새게 하고 지키고 있는데도 그 안에서 말이지 40명이 있다고 하면서 김밥을 시켜 먹고 밤새게 하면서 서버 교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리고 이 모든 지식인들은 설마 그렇게까지 부정선거가 됐으려고. 여보세요, 주유소 가면 기름을 갖다 조작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리터면 8리터 9리터 넣어주고 10리터 값 받잖아요. 그런 것이 뭐 한두 번 발견됐나요? 이 전자개표기도 완전히 바꿔치기 해야 되고, 바꾸지 말고 수개표를 해야 되고, 사전투표는 완전히 없이지 않으면요, 특별히 이번에 부정선거 이거를 밝히지 못하면 앞으로 대한민국은 선거 하나 마나 저 사람들이 하고 싶은 대로, 이번에는 우리가 국회의원 200명 만들자 하면 200명 만들고 150명 만들면 150명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이번에 부정선거 밝히지 못하면 다음 부산시장, 서울시장, 보궐선거 하나마나 하고 대통령 선거 하나마나 한 거예요. 그런데도 이 지식인들이 뭐 설마 홍준표란 양반은 뭐라 그랬어요? 어느 시대인데 지금 부정투표가 있었겠나, 부정선거가 있었겠느냐고. 여보시오, 기가 막히는 소리 하고 있네. 부정선거 옛날 고무신 주고 말이지 밥 사주고 하던 그때와 틀리는 거예요. 얼마든지 전자개표를 갖다가, 개표기를 갖다가 부정을 했잖아요. 그게 다 밝혀졌는데도 뭉개잖아요, 뭉개. 왜? 법원이고 뭔 경찰이고 검찰이고 모든 언론 다 자기들 편인데 뭐 누가 들어줘야지. 모든 선동을 하고 말이지. 조금만 바람말 하면 막말한다고 뒤집어 씌우고 이러니까 세상에, 부산에 어떤 그 해운대 구에는요 기독교인들이 많고, 우리 그 지부장들이, 여자 목사님이 서명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24만 명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독자유통일당 투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도 지식인들이 지금 전혀 꿈쩍을 않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말 한마디 안 하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 이 국민의힘 야당 이 사람들도 옛날에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약점이 잡혀서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오히려 무슨 부정선거가 근거가 어디 있냐고 하잖아요. 참 정말로 한심스럽습니다, 이 나라가. 요번에 그 민경욱 의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부정선거 파헤치는데 얼마나 지금 고생을 하는데, 지난번 기자회견 때 봤잖아요. 비례대표제는요 워낙 투표 용지가 길어가지고 안 접으면 그 통에다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빳빳한 종이, 하나도 안 접힌 종이가 수십만 장이 나왔잖아요. 그게 무슨 투표했는 겁니까? 바꿔치기 했는 거지. 아니, 그리고 관내 투표를 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서울에 살면서 집은 강릉인데, 그러면 사전 선거를 해가지고 우편으로 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우편 그 노선을 조사를 해보니까 왜 인천 갔다가 대구 갔다가 부산 갔다가 그래 강릉을 왜 갑니까? 그런데 불과 2분 사이에 또 다 갔다는 겁니다. 시간을 조사하니까. 이 사람들은요, 이건 도저히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입니까? 저 북쪽에 그
민통선 안에는 일반 사람들이 거기에 못 들어갑니다. 예, 거기 사는 사람들만 투표를 하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거기 못 들어가요. 그런데 뭐요? 사람은 예를 들어서 170명이면 투표 숫자는 뭐 200명 가까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거기가 민통선 아니라면 될 수가 있죠. 말이 될 수 있죠. 에휴. 근데 어제부터 우리 저 자유우파 유튜버들이 선관위 앞에 가서 지키고 있는데, 선관위가 떳떳하면 왜 밤에 거기서 못 나오고 김밥 시켜 먹고, 예, 서버 바꿔치기 하고 있답니다. 지금 부정선거를 해놨으니까 그걸 빨리 투발 나기 전에 다 해가지고 이게 시간 끄는 거죠. 이제 모든 것을 끌어가지고 이게 자기들 뜻대로 맞추려고. 생각하면 정말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잠을 못 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은 이 답답한 국민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젊은 애들은 다 정교적 교육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사상적으로 나라야 망하든지 말든지 알 게 뭐냐, 임시 내가 하루하루 편하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는 나라 국고를 갖다가 그냥 막 비워가면서 비들 내가면서 그냥 막 채권을 갖다 팔아가면서 계속해서 선심을 쓰고 있잖아요. (38살) 추신수의 질주 이제 끝나나. 꼭 안아줄게요. 마지막일지도 모르니까. 메이저리거 텍사스 레인저스 추신수 오른쪽과 27일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 걸로 드라이브 필드에서 열린 휴스턴 에스트로스와의 홈 경기를 마치고 팀 동료와 포옹하는 모습. 그런 레인저스 소속으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1회 타석에서 기습 번트로 내야 안타를 만들어냈다.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번트 안타 9단 무관중
경기지만 가족 초청 선수들과 작별 인사하듯 끌어안아 계약 만료가 앞뒀지만 새 계약 힘들 듯합니다. KBO 리그 복귀 땐 SK에서 뛰어야 한국으로 왔으면 좋겠네요. 추신수가 벌써 텍사스로 간 지가 벌써 7년이 됐네요. 한 손으로 배트를 들기도 힘들었다. 스윙이 제대로 될 리 없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야 했다. 레인저스 유니폼을 입고 뛰는 마지막 경기일 수 있으니까 상대가 3루수가 평소 유격수 자리에 있을 정도로 수비가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었다. 3루 쪽으로 기습점들을 댄 후 1루로 힘껏 내달렸다. 베이스를 밟는 순간 균형을 잃어 넘어질 정도로 세이프 판정을 받았지만 왼쪽 발목이 아파 거세됐다. 미 프로야구 매일 적어 텍사스 레인저스의 추신수 38살이가 28홈에서 열린 휴스턴 에스트로스와의 올 시즌 마지막 경기에 1번 타자로 선발 출전해 첫 타석에서 수원의 플레이를 보여줬다. 지난 8일 경기 중 홈슬라이딩을 하다가 오른 손목을 다친 시가 20일 만에 출전이었다. 그는 전날 현지 매체 인터뷰에서 이젠 나이가 들었는지 빨리 낫지 않는다면서도 마지막 경기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겠다고 했는데 정말 그렇게 했다. 추신수 배려한 구단과 동료들. 추신수는 2013년 후 시즌 후 레인저스와 7년 총액 1억 3천만 달러 FA 자유계약 선수 계약을 맺었다. 올해 마지막 해다. 이적 후 잦은 부상으로 부침을 겪었지만 레인저스는 추신수가 16년간 메이저리그에서 뛰면서 가장 많은 경기 799경기를 소화한 팀이 됐다. 메이저리그 통산 1670안타 218홈런 중 771안타 114홈런을 레인저스에서 쳤다. 2018년엔 메이저리그 현역 최고인 52경기 연속 출루 기록을 세우며 올스타전에 출전했다. (2019년에는) 아시아 선수 최초 메이저리그 200홈런도 달성했다. 하지만 리빌딩 중인 레인저스의 사정과 추신수의 나이를 생각하면 재계약은 쉽지 않다. 다른 팀과 계약하지 못한다면 올해가 메이저리그 마지막 시즌이 될 수도 있다. 구단도 이런 사정을 배려해 무관중 경기를 진행하면서도 추신수의 가족들을 야구장으로 초대해 경기를 볼 수 있게 했다. 2014년부터 추신수와 함께 뛰었던 버그네드 오드어는 1회 교체돼 드가웃으로 돌아오는 추신수를 꼭 안았다. 드가웃에 있던 다른 선수들도 돌아가면서 추신수 손을 잡거나 등을 두드렸다. 마치 작별 인사를 나눈 듯 했다. 추신수는 내가 항상 더 나은 선수가 되게 한다고 했던 오더는 이날 이 홈런 4타점으로 8대4 승리를 이끌었다. 레인저스의 크리스 우드워드 감독도 추신수는 메이저리그의 표본이라고 하며 모두 그와 같은 정신력을 갖고 있다면 훌륭한 팀이 됐을 것이라고 칭찬했다. 추신수
평생 잊지 못할 하루. 추신수는 경기 후 평생 잊지 못할 하루라며 올 시즌 마지막 날 경기에 뛸 수 있게 해준 감독과 가족을 초청한 구단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버트 안타에 대해선 젊은 선수들에게 내가 얼마나 야구를 좋아하고 싶어 하는지 보여주고 싶었다고 했다. 추신수는 전날 인터뷰에서도 2년 정도 더 뛰고 싶다고 했지만 원래 메이저가 각 구단이 코로나 여파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계약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도 추신수는 올 겨울에도 평소처럼 몸관리를 하며 내년 시즌에 예비할 생각이다. 원래 코로나 때문에 팀당 60경기 체제로 축소 운영됐는데 은퇴 전 마지막으로 팀당 160경기로 진행되는 시즌을 한 번 더 뛰고 싶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추신수는 한국행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릴 때 외삼촌 박정태 뛰었던 롯데 경기를 보며 야구선수 꿈을 키웠다. 롯데에서 뛰는 게 내 꿈 중 하나라면서도 미국의 가족들도 있고 한국에 가려면 해결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메이저리그에서 뛰는 게 더 현실적인 것 같다고 했다. 추신수가 KBO 리그에 오더라도 롯데 유니폼을 입기는 어렵다. 2007년 해외와 특별 지명에서 2007년 해외와 특별 지명에서 그를 지명한 SK와 계약해야 한다. 롯데 박정태 옛날 선수 유명한 선수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추신수의 예삼촌이라며요. 그 예삼촌 보고 때문에 자기가 야구를 하게 됐는데 한국에 오게 되면 자기는 롯데에서 뛰고 싶다고 했는데요. 근데 2007년에 SK에서 해외 지명선 꺼내서 SK에서 진행해놨기 때문에 오게 되면 천상 SK에서 뛰어야 된다고 하네요. 에이, 설거픈 일이네 그거는. 롯데에 뛰었으면 너무 좋겠는데 또 부산도 이대호와 같은 한 초등학교 동창이요. 이대호가 추신수가 맨날 야구하는 걸 보고 부러워서 할머니 보고 야구공 사달라고 야구하겠다 해가지고 결국은 그 할머니 은혜로 야구를 시작해가지고 오늘날 저렇게 이대호 같은 국민타자가 생겼잖아요. 근데 추신수는 한국의 어떤 선수도 그렇게 추신수 같이 많은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유명한 선수가 됐는데 38살이면 이제 쉴 때도 됐는데 한 2년은 더 뛰고 싶다 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추신수 너무너무 훌륭한 선수였어요. 자, 추신수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새로운 찬송 한번 드리겠습니다. 안 되겠네요.
계속됩니다. 제대로 된 연금이도 마지막 때 다가올 점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확실한 예입니다. 어떤 분이 제 영상에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시대의 징조를 보면 사단의 세력이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준비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 주의 재림도 멀지 않은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글을 썼어요. 네, 주님의 재림이 결코 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임박한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들림받지 못하는가를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노아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반드시 알고 예수 십자가의 은혜 비로소 은혜는 신기어 있는가. 더러운
지금 과천에 있는 중앙선관위 앞에는 어제부터 우리 아는 사람들도 거기 갔는데요. 밤을 새우고 지금 선관위가 밤을 새우고 김밥을 시켜 먹고 그 안에서 서버 교체를 하고 있다고 지금 야단 법석이 났습니다. 애국자님들 시간 내서 있거들라 빨리 과천 중앙선관위로 가보세요. 거기 밤새기 하고 있는 분들도 있으니까 가서 좀 힘을 보태주세요. 여기에도 지금 사람이 안 나오네요. 우리 백이상 목사가 나하고 둘밖에 없습니다. 유튜브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오열하는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피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주의 피로 주의 보혈 그를 향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끼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그를 향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내 정신 좀 보세요. 세상에 갤럭시 Z 폴드 2 배워보기 카메라 세상에 이걸 안 해놓고 있었네요. 안녕하세요. 갤럭시 스튜디오입니다. 친구 사진 찍어줄 때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잔소리 들으신 경우 있으시죠? Z 폴드 2는요 그럴 일이 1도 없습니다. 투명 카메라를 켜고 좌측 상단의 커버 디스플레이 미리 보기 버튼을 누르면 커버 디스플레이에 내가 찍고 있는 상대방이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상대방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원하는 앵글을 말해줄 수 있습니다. 얼굴이 좀 작아 보이게 앵글 좀 낮춰주시겠어요? 좋아요. 뿐만 아니라 셀피를 보다 넓은 화각으로 찍고 싶거나 고화질로 찍고 싶을 땐 커버 디스플레이에서 카메라를 켠 다음 우측 상단의 셀피 버튼을 누르고 Z 폴드 2를 펼치면 되는데요. 이렇게 커버 디스플레이에서 내 얼굴을 보면서 후면 정신없이
배터리 보충기를 달지도 않고 있다가 배터리가 다 나갔다는 겁니다. 오늘은 날씨가 좀 따습니다. 바람이 적게 불어서 그런지 덥네요.
예? 예, 예.
그래요. 밑에 저거는 묶고 놨는데 우산을 씌워놔야 돼요? 새벽에는
책을 옮겨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기서 방송을 마치고 바로 요 청사 뒤에 종합청사 뒤에 있는 서울경찰청 앞에 가서 조옥순 대표 기자회견 하는데 가서 속 시원한 기자회견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